오케이, 케미컬 본드 중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뭐 수소 결합, 또 뭐 그 이외의 결합들 중에서 사실 공유 결합이나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물리과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양자 화학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간단한 모델이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만 이 케미컬 본드에서는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결정이 이온 결합을 할 때, 뭐 이온 결합의 제일 대표적인 예는 소금이 되는 과정, NaCl이 제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2차원, 3차원으로 하면은 이 모든 계산이 이제 마델롱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독일의 물리학자 1918년에 이론을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거,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실험은 나와 있는데 안 돼 있는 거. 물론 마델롱이 이전에 1700년대에 이미 그 나트륨과 염소가 소금을 만든다라는 거, 전기적으로 딱 달라붙는다는 것은 1700년대에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얘네들을 갖다가 전기 분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해리를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결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험이 먼저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론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최초로 하게 되면은 이제 위대한 과학자의 역사에 남는, 즉 위키피디아에 남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온 결합을 이론적으로 풀어제낀 바로 마델롱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론을 만들 때 복잡한 3차원의 NaCl, NA가 있고 CL이 있고 하는 그 복잡한 3차원 구조보다는 1차원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차원의 NaCl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있냐면 NA가 있고, 그 다음에 Cl 이온이 있고, 다음에 또 다시 Na 이온이 있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또 여기에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Na 플러스 이온이 있는 이러한 1차원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가 주기적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에 얘네들이 소위 얘기하는 얘네들의 1차원으로 NaCl이 이온 결합되어 있을 때 소위 얘기하는 평형 거리는 뭐가 되느냐? 평형 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NA하고 CL하고 붙으려고 할 거고, NA하고 NA, 여기 있는 NA와 NA는 밀치려고 할 거고, 그죠? 그죠? 얘랑 얘랑은 당기려고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얘 때문에 일로 당겨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너무 당겨가면 얘가 밀치려고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당기고 밀치고 이런.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평형거리, 평형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가 결국 평형이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 이제 평형 위치로부터 얘네들이 슬쩍슬쩍 마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어차피 NaCl이라고 하는 소위 염화나트륨도 결국은 비열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깔짝깔짝 되겠죠. 평형 위치 주면. 그럼 얘네들 사이의 평형 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마델롱이라는 사람이 마델롱이라는 물리학자는 결국 얘네들의 평형 거리를 찾기 위해서 뭘 도입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전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를 갖다가 전자기학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델링이 생각한 이온 결합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체인이 쭉 만들어지는데, 그냥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4개짜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마, 푸 이 4개짜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4개짜리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에 U 토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총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전자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일반 물리에서 했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하 Q1을 띄고 있고 전하 Q2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R이라고 하면은 이 둘 사이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1번 입자와 2번 입자 사이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U12라고 쓰면은 R분의 Q1 곱하기 Q2 이것이 정전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여러분들이 썼을 거예요. 아마 전기력 상수를. 그걸 안 써도 되는 것은 CGS 단위계를 쓰게 되면은 걔를 안 써도 되고 MKS 단위계를 쓰면은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위계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할 때 총 전기분 얘를 1번 입자, 얘를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랬을 때에 얘네들이 총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1과 2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1과 3 사이에, 그죠? 얘랑 얘, 얘랑 얘. 1과 4 사이, 그 다음에 2와 3 사이, 2와 4 사이, 그 다음에 3와 4 사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생각해 보냐면,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뭐냐면, 1이 받는 포텐셜 에너지. 1 기준으로 해서. 1이 받는. 자, 1이 받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뭐가 되냐면 1과 관련된 친구들만 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 2가 있겠고요. 1, 3가 있겠고요. 1, 4가 있다는. U2는 2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 2, 3, 2, 4, 2, 1인가요? 자,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U12가 되나? U21이 되나? 같죠? 그죠? 그죠? 1과 2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나 2와 1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나 그러면 U3라고 하는 친구 3이 받는 포텐셜 에너지 3을 기준으로 해서 31, 32,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 이것은 41, 42, 43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의 입자에 대한 걔를 중심으로 해서 걔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만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즉 다시 말해서 1이 받는 포텐셜 에너지, 2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 3이 받는 포텐셜 에너지, 4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냐면은 바로 요 놈의 1, 2가 2번 나오죠. 1, 3가 2번 나오죠. 그죠? 따라서 총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2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배 U 토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냐면 U 토탈이라는 자체는 결국 뭐하니?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i 이꼴 1부터 4까지의 ui 이러한 관계식을 갖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기를 하고 있겠지만 전자기에서도 왜 팩터 2분의 1이 나오는가를 갖다가 할 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사이의 거리, 마델룽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얘 사이의 거리도 R, 얘 사이의 거리도 R 이런 식으로 놔줬을 때에 어떤 거리가 됐을 때 R이라는 값이 어떤 거리가 됐을 때 결국 이 시스템, 즉 이온 결합을 하는 NaCl의 총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낮아지느냐 그걸 찾는 문제. 그것과 결국 실험과를 비교를 해본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물론 마델룽은 이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은 타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요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쭉 해서 얘네들이 N개의 N개의 NaCl이 있다라고 합시다. N개의 NaCl이 있다는 얘기는 2N개의 입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 한 개의 NaCl에 Na라는 입자, Cl이라는 입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시스템에 대한 총 포텐셜 에너지,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하고 첫 번째 놈 기준의 포텐셜 에너지, 두 번째 놈 해서 쭉 몇 번째 거까지? 2n번째 거까지를 기준으로 한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자,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정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무한 체인 속에서의 각각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돼요. 일단 굉장히 많으니까 무한이라고 생각하고 요놈이나 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델룽의 가정은 U1 equal U2 equal 모든 게 다 같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결국 논문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가정을 빼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마델룽 다음에 논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 수정한 논문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논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금 만약에 실험하고 좀 덜 맞는다 하더라도 첫 번째 생각, 의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U 토탈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같아져 버렸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 중에 아무거나 i번째 거 하나 잡아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결국 2n개하고 ui, 즉 다시 말해서 n배 ui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ui라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요 과정에서 마델룽이 생각하는 이제 ui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요 ui, 요 i번째 요거는 뭐 굳이 특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경우가 다 같아지니까 아무거나 i번째 거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뭘 잡아도 상관없어요. 무한 체인이니까. 무한 체인이면은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죠. 여기를 잡아도 이쪽 거랑 이쪽 거 개수가 같을 거고 무한계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잡아도. 그러니까 마델룽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얘를 아무거나 하나를 잡았을 때 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주는 영향력,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1차원 체인에서 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 수는 몇 개? 얘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하나, 둘, 그죠? 2개가 된다는. 이것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원 모델로 가서 여기가 NA라고 하고 여기 CL이 있고 CL이 있고 CL이 있고 CL이 있고 다시 또 NA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2차원이 되면은 하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최인접 원자의 개수는 4개, 그죠?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격자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마델룽은 결국 최인접 원자가 주는 반발력.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즉 이온 결합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이온 결합 때문에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반발력을 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전기 힘을 갖다가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정전기 포텐셜을 모든 체인에 대한 정전기 포텐셜을 갖다가 생각을 해줘. 근데 마델룽이 이 체인접 원자가 주는 반발력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 반발력을 넣어주지 않으면 실험하고 결국 와서는 적절한 거리를 띄지를 못하고 붙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체인저 원자가 주는 반발력은 이론이 아니라 적절한 가정을 갖다가 세우게 되고
이 가정을 세운 것을 실험하고 맞춰서 결국 이 힘을 갖다가 실험 데이터더라고. NaCl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모습을 이 반발력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떤 Z, 이 Z에다가 람다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R하고 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로도 실험하고 피팅을 시켜가지고 맞춰보겠다는 얘기고 람다도 실험하고 맞출 거예요. 이 Z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1차원 모델에서는 Z 이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인접 원자수. 최인접 원자수에다가 요만침의 반발력. 그러니까 얘가 주는 여기서 요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최인접 원자인 이것 사이의 반발력. 그래서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가정을 하고 람다하고 로 같은 경우는 결국 실험하고 맞춰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정전기 포텐셜, 이런 무한 체인이 생겼을 때의 정전기 포텐셜을 갖다가 뭘로 찾아내게 되냐면 어떤 마이너스 알파의 Q의 스퀘어. 사실 얘네들은 전하가 다 똑같이 얘가 Q고 여기가 마이너스 Q고 여기가 Q고 여기가 마이너스 Q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하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R로 나눈. 그리고 요 알파라고 하는 이제 비례상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델롱 상수라고 부르는 비례상수. 그래서 1차원 모델에 대해서는 이 마델롱 상수가 결국 뭘로 나오게 되냐면은 2배 로그 2로 나와주게 되는. 그래서 1차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 값이 2배 로그 2. 그래서 마델롱이 찾아낸 것은 마델롱 상수라고 하는 이 알파 값을 갖다가 찾아낸 거고, 이러한 어떤 마델롱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도입을 한 거죠.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새로운 논문이 되겠지만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엠피리컬로, 그러니까 실험적인 데이터랑 맞춰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 이제 정전기 포텐셜은 전부 다 결국은 아까 그 구조에서 보면 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죠?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하게 될 거고 두 전하량의 곱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붙은 이유는 하나는 마이너스 Q 하나는 플러스 Q 이런 형태인 경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지어서 어떤 여기를 I번째로 잡아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요 I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그래서 무한계의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돼요. 그 무한계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통해서 알파를 결정했다는 얘기가 돼요. 마델롱이. 자, 그러면은 마델롱이 결정한 이 알파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봅시다. 얘는 뭐 실험 법칙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델롱의 아이디어는 무한계의 이런 식으로 플러스 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다. 자, 여기에 플러스인 이 친구를 I번째라고 합시다. 자, 지금 무한계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물리학이 이론을 만들 때 무한계일 때가 유한계일 때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유한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한급수가 고등학교 수열에서 급수가 유한할 때 부분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무한계일 때가 훨씬 더 쉽게 구해지게 되거든요. 적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의 큰 개수의 원자가 있다라고 할 때 무한계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사식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근사식 모델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조율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실험하고 맞출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이론을 하나도 못 맞추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실험으로 나온 데이터들을 갖다가 엑셀로 엑셀로 쳐놓은 다음에 엑셀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엑셀이 제일 비슷한 그래프를 만들어주죠. 그죠? 물론 이 시절에 엑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I번째가 플러스로 하든 I번째가 마이너스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I번째를 갖다가 플러스로 잡아줬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UI라는 친구를 보면은 이쪽과 이쪽이 대칭을 이루어요.
그죠? 마프. 왼쪽도 마프.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요런가 요런 사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yes, I에는 마이너스 R분의 Q 스퀘어. 그 다음에 얘와 yes, I 플러스 2R분의 Q 스퀘어. 얘와 yes, I 마이너스 3R분의 Q 스퀘어. 그죠? 푸마니까. 자,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해볼까요? 이쪽 해보면 역시 마이너스 R분의 Q 스퀘어. 이렇게 해보면 플러스 2R분의 Q 스퀘어. 하나 더 가보면 마이너스 3R분의 Q 스퀘어.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고, 이건 UI가 아니라 이걸 그냥 A라고 합시다. 아까 반발력 포함시켜주지 않은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 파트는 뭐가 되냐면은 2배의, 그죠? 마이너스 Q 스퀘어 오버 R 플러스 Q 스퀘어 2R 3Q 스퀘어, Q 스퀘어 3R.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R 스퀘어가 다 공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뽑아내면 마이너스 2Q 스퀘어 오버 R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시기거나 1918년 이런 시기라 하더라도 일단 이론 물리학자들이 제일 갖고 있는 것은 강점은 수학이에요. 실험을 못하는 대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1918년이라는 이런 시기에 결국 마델롱은 뭐 실험이 아니라 이론 물리학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냐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부한 거다라는 거죠. 바로 로그의 1 플러스 x의 테일러 전개. 이것은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x3승 마이너스 4분의 x4승 이러한 테일러 전개가 될 거고 따라서 로그의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바로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무한급수가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가 된다? 로그 2라는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 2배 로그 2하고 q 스퀘어하고 r 이런 형태로 나와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아까 있는 반발력까지 이제 보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델롱이 찾아낸 U 토탈은 NaCl이 만약에 N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N개라고, 염화나트륨이 N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무한대를 쓰느냐. 무한대를 안 쓰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수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N개짜리에서 끊어버리면, N에서 끊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로그 중에서 일부를 떼낸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건데 이게 갈수록 N이 굉장히 커지면 6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결국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에서 끊어주나 무한대분의 1까지 하나 소수점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모든 UI가 다 동등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N배가 있고 아까 얘기한 실험적인 반발력, 실험에 의해서 맞추게 될 반발력 G 람다의 R 나누기 로하고 이것이 결국 R분의 2 로그 2 하고 Q의 스퀘어. Q는 이거는 바로 전자의 NaCl 같으면은 전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하량이 되겠죠. NaCl로 이온 결합이 됐을 때는 근데 NaCl로만 이온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뭐지? MgO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Mg는 두 개가 남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O는 두 개를 받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Mg의 이가 이온하고 플러스 O의 마이너스 이가 이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마델룽 상수가 Mg 이가 이온 Mg 플러스 O 마이너스 Mg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Q 값이 뭐가 돼? 전자의 전하량의 2배가 됐죠. 즉 2족과 6족이 만난 이온 결합이 되는 경우는 1족과 7족일 때는 전자 하나니까 바로 Q가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을 하는 격자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역시 Q 같은 경우도 이온 결합을 할 때 하는 그런 그 전자를 몇 개씩 그 주고받느냐 하는 거랑 관련되게 되겠죠. 전자의 전하.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 이온 결합의 모습에 따라서 이 급수가 아닌 다른 급수가 될 수도 있고 2차원, 3차원 되면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그냥 1차원 그냥 마델링 모델을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더 공부하려면은 소위 얘기하는 대학원 레벨에서 2차원, 3차원 쪽을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총 에너지를 갖다가, 총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이러한 엠피리컬로 실험 법칙과 그다음에 마들링이 직접, 무한 체인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 마들링 상수 파트를 통해 가지고 R의 지수함수 파트랑 R 파트랑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R의 함수로서 나타나게 되니까 얘네들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극값을 조사를 하고, 그죠? 극대, 극소,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하지만 뭐 지금은 그런 고등학교 때 있었던 뭐 표를 짜고 극대, 극소 필요가 없죠. 그냥 쟤를 매스매티카에 넣어주면 알아서 그려준다는. 물론, 매스매티카에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람다 값과 로우 값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지 그려주지. 임의로 지금, 변화해서 그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저 그림을 뭐 고등학교 방법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탈 포텐셜 에너지와 R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그려보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게 되는 이러한 값, 이것이 바로 R0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평형일 때의 평형 스페이싱, 평형 거리가 되는 거죠. 즉 이온과 이온 사이에 두 이온 사이에 평형 거리가 바로 이게 됩니다. 쟤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극값 조건을 통해서, 즉 최소값을 결정하는 조건을 통해서 고등학교 수학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매스매티카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평형일 때의 이 형태는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가 되겠죠. 그게 최소 에너지. 그래서 마이너스 R0분의 N의 마델롱 상수 Q 스퀘어 1 마이너스 로 나누기 R0. 즉 평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온 결합의 격자들 사이의 거리는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측정을 통해서 알파는 뭐 마델롱이 계산할 수 있고 전자 개수는 질량을 재면은 이온이 몇 개 NaCl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샘플을 화학 실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QR죠. 그 다음에 측정을 통해서 R0 알게 되겠죠. 그러면 로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로를 그래서 이러한 값들, 람다나 로 값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 그러니까 아이오닉 본드를 하고 있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 또는 수소 결합, 화학과 같은 이러한 형태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게 되는 케이스는 바로 반데르바르스라는 거죠. 물리학자 반데르바르스가 한 일은 분자와
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떠한 인력이 작용하게 되느냐. 자,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그 힘에 대응되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인력을 주는 포텐셜 에너지면은 아까 지금 이온 결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온 결합의 경우를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평형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평형 상태에 있다가 평형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즉 다시 말해서 평형점 중심으로 해서 요리 갈 수도 있고 요리 갈 수도 있고 요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스페이싱이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요동을 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한 어떤 Na 이온과 Cl 이온의 이런 요동이 뭘 만들어줘요? 얘네들의 열적인 비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제자리에 꽁꽁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비열이 안 나타나죠. 열적 진동이 안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비열이 안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결국 영하 273도, 즉 절대온도 0도 K로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온도만 아니라면은 바로 열에 의해서 진동들이 그 평형 위치로부터의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각 지점들. 그 평행점들의 각 바이브레이션들이 뭘 만들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수업하게 될 비열을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 고체의 비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온 결합일 때는 이온 결합 모델에 맞는 또 비열을 계산해야 되고, 공유 결합일 때는 공유 결합 이론에 맞는 비열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 이것은 이제 이온 결합에, 그러니까 그 원자와 원자들이 만나서 분자를 형성할 때 얘기고, 반데르발스는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느냐. 자, 결과부터 쓰게 되면은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어떤 분자와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R이라고 할 때, 결국 분자와 분자들 사이의 거리 R에 따라서 거리에 대한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데르발스가 최초로 알아내게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데르발스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반데르발스가. 근데 이 반데르발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 파트는 이론으로 찾아내고 한 파트는 실험하고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준 그런 케이스가 돼요. 만약에 두 항을 다 실험하고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줘가지고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주질 않아요. 가장 완벽한 거는 그런 어떤 손으로 집어넣는 거 없이 다 이론으로 찾아내면 제일 완벽하겠지만, 워낙 이 매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론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반만 이론으로 맞춰도 노벨상을 준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델롱도 충분히 노벨 화학상을 받을 만한데, 왜 못 받았는지는 그때 경쟁이 치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반데르발스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소위 얘기하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찾아내는데 성공을 하는데, 4입실론에 마이너스에 시그마의 6승 나누기 R의 6승 플러스 시그마의 12승 그다음에 R의 12승. 요거는 역시 실험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될 물질마다 달라지는. 왜냐면 분자가 다양한 종류의 분자가 있어요. 자, 일단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를 안 껴요. 그죠? 우리가 Na 양이온과 Cl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되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되면 결국 NaCl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 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금은 전기를 안 띈다는 얘기죠. 그게 분해돼서 이온이 됐을 때, 전기 분해돼서 이온이 됐을 때 전기를 띈다는 얘기고, 그래서 분자들은 지금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적인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전기를 띠지 않지만 내부에 뭐가 있냐면은 전기를 띠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즉,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은 양성자라는 전기를 띤 친구와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친구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를 안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쌍극자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바로 반대로 바르스는 멀리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0이야. 그런데 쌍극자 효과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계산에서 바로 이 항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 있는 시그마는 여기 6승, 6승, 12승, 12승은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해놔도 되는데 얘는 결국 이 시그마는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실험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고 요 6승을 찾아내는데 성공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요것은 이제 이론으로 맞추게 돼요. 자, 이론으로 6승분의 1이라는 것을 맞추고 그러니까 얘 없이 얘만 딱 집어넣어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꽉 붙어버려. 모든 분자가 다 달라붙어 버리죠. 인력만 있으니까. 그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분자들이 엄청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 그럼 틀림없이 얘네들 밸런싱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반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반발력을 이론으로 푸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실험과 맞추기 위해서 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모델은 이 실험적인 모델은 반데르바르스의 아래 12승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더 실험에 잘 맞느냐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랬을 때 이 절반, 즉 다시 말해서 요 포텐셜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인력이라는 얘기예요. 인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텐셜이 플러스를 갖는다는 청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포텐셜 에너지에 마이너스 값을 주는 인력, 즉 다시 말해서 중성인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서로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알아내게 된 거죠. 그것이 반데르바르스 힘이라는 거예요. 반데르바르스 인력 또는 반데르바르스 힘이라고 부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데르바르스가 이러한 형태, 얘를 찾아내 가지고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또 어디 갔어? 이온 결합처럼 포텐셜 에너지와 분자 간 거리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돼요? 여기가 바로 평형 위치.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평형이 됐을 때 이 거리쯤에 있다라는. 근데 이것도 평형 위치라는 얘기니까 온도를 올려주면 더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요동을 줄 수 있겠죠. 자, 요것은 반데르바르스 힘은 주로 고체에서 적용되는 힘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기체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반데르바르스 인력은 주로 실제 기체에서 적용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풍선 안에다가 헬륨을 잔뜩 채워놨을 때 헬륨들 사이에 힘이다. 또는 수소를 잔뜩 불어넣었을 때 수소 분자들 사이의 힘이에요. 수소 원자가 아니라. 그래서 반데르바르스 힘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반데르바르스가 결국 마델롱처럼 여기 이제 전기를 안 띠는데 소위 얘기하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인 것처럼 중성인데 얘네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가 너무 가까워지면 총 전하량은 0인데 이것이 0이 아닌 효과를 내죠. 그죠? 바로 그게 쌍극자 능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쌍극자 효과에 의해서 R6승분의 1을 찾아내게 돼요. 반데르바르스의 계산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헬륨 가스를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헬륨 가스를 생각해 보면 헬륨의 원자 핵이 있을 거고 플러스 이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헬륨이 있고 전자. 자, 그래서 즉 그냥 플러스하고 전자하고 플러스하고 전자. 그래서 반데르바르스 역시 이론하는 사람은 제일 간단한 경우만 먼저 생각하면 되니까 제일 간단한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한 경우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얘네들 사이, 즉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얘가 용수철에 매달린 것처럼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시다. 반데르바르스의 계산은. 그래서 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합시다. 역시 여기도 용수철에 매달린 것처럼 적용된다라고 하고, 요 거리를 x2라고 하자라는 얘기. 자, 그랬을 때에 속칭 얘기하는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자,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해냈을 때에 자, 전기적으로 얘가 중성이고 여기도 중성이고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전기 에너지를 계산해 주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자, 가장 간단한 모델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가 전하량 2,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러한 케이스.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 그래서 R분의 E 스퀘어. 그 다음에 E 스퀘어하고 얘랑 얘 사이.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R 플러스 X1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R 빼기 X2분의 E 스퀘어.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여기가 있겠네요. 플러스 빼기가 될 거고 E 스퀘어가 될 거고 R 플러스 X1 그죠? 얘랑 얘를 더한. 자, 그래서 반데르바르스의 계산의 핵심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원자 속에 갇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헬륨 원자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할 때 요 사이즈가 분자 간의 거리 사이즈보다 한참 작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R이라는 친구가 결국 X1보다도 무척 크고 또 R이라는 친구가 X2보다도 무척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계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물리학자들이 이론 실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쓸 때에 결국 이러한 케이스들 혹은 유한계인데 무한계로 근사시키는 것들 또는 스터링 근사와 같은 n이 너무너무 클 때 팩토리얼을 근사하는 방법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 R분의 X1이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작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R분의 X2가 너무너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과의 수학과 수학과의 수학이 다른 거는 뭐냐면 수학과는 근사를 사용을 안 하죠. 주로 응용수학이 아닌다면은 물리학과는 주로 근사를 많이 사용하죠. 왜? 실험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50승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뭘 갖고 측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전자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과 관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쓰는 수학은 결국 근사식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일단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그 수학 자체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실험을 통해서 그 수학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 도구로서 수학을 사용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제일 많이 이론을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역시 테일러 전개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하고 맞출 수 있기 위해서 테일러 전개를 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데르바르스가 이런 논문을 쓸 때 이걸 그냥 이대로 놓고 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아래 6승분의 1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자 간의 거리가 그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헬륨 같으면은. 그러니까 헬륨과 헬륨 사이의 거리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반데르바르스는 실제 기체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 모형. 실제 기체 모형이니까 기체에다 적용시키게 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평균 거리가 굉장히 크죠. 그죠? 고체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유롭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분자 간의 거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전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뭘 생각을 해주게 되냐면은 이 형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즉 포텐셜 에너지죠. 그것을 결국 테일러 전개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것을 테일러 전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R분의 E 스퀘어하고 R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R분의 X1 마이너스 X2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가 될 거고 그 다음 항에서 마이너스하고 R배의 1 마이너스 R분의 X2분의 E의 스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스퀘어하고 R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R분의 X1 자 이렇게 묶어내서 테일러 전개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R분의 X1은 너무너무 작고 R분의 X2는 너무너무 작을 때에 테일러 전개죠. 자, 테일러 전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전자기 같은 데서도 많이 배우지만은 0이 안 나타나는 제일 작은 항을 대빵으로 찾는 거죠. 그죠? 대장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냐면은 그 장기 두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이래서 장기를 갖다가 서로 둔다라면 장기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는 차하고 포예요. 왕 빼고는. 근데 한참 두다 보면 양쪽 두 포도 다 없어지고 두 차도 다 없어져. 한참 진행하다 보면 다 서로 막 맞바꾸기를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결국 공격에 선두에 서게 되느냐 1등이 누구냐 말하는 친구가 이제 말이라는 친구가 되겠죠. 그건 뭐 서양장기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속칭이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속담으로 비유하면은 호랑이 없는 숲에서는 여우가 왕이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항이 0이 안 되는 것 중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항을 잡아줘야 돼. 자, 그러니까 이 형태는 R분의 E 스퀘어하고 플러스 R분의 E 스퀘어하고 얘를 테일러 전개시켜야 되는데 1 플러스 네모분의 1의 테일러 전개는 1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네모 스퀘어 브라브라브라. 그럼 여기서 끊으면 될 거 아니냐?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끊으면 다 0이 돼버려요. 그 얘기는 중성이기 때문에 다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차하고 포가 다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그 다음 항 요거.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X1 마이너스 X2 플러스 R의 제곱분의 X1 마이너스 X2의 스퀘어 브라브라브라. 그 다음 마이너스 R분의 E 스퀘어하고 테일러 전개 이거는 1 마이너스 네모분의 1의 테일러 전개는 1 더하기 네모 플러스 네모 스퀘어 다 플러스가 되겠죠. 1 플러스 R분의 X2 플러스 R 제곱분의 X2의 스퀘어 다시 마이너스 R분의 E 스퀘어하고 이건 1 플러스 네모분의 1이니까 얘를 쓰면 되겠네. 1 마이너스 R분의 X1 플러스 R 스퀘어분의 X1의 스퀘어 브라브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R분의 E 스퀘어, R분의 E 스퀘어 한 개 R분의 E 스퀘어 마이너스 한 개, R분의 E 스퀘어 마이너스 한 개. 그래서 이렇게 장기로 얘기하면 차가 다 사라지죠. 쟤네들이 제일 도미넌트한 항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X1이죠. 근데 여긴 푸니까 플러스 X1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이 등이 장기로 얘기하면 포가 다 사라지죠. 자, 이 R분의 요 항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다 죽이고 나면은 남는 항이 뭐만 남게 되냐면은 여기 R분의 E 스퀘어로 묶어내면은 여기 다 R제곱이 또 있으니까 R 3승이 되겠네요. 하고 여기서 나오는 X1 마이너스 X2의 스퀘어 여기 R 3승 E 스퀘어 뽑아냈으니까 마이너스 X2의 스퀘어 그래서 마이너스 X1의 스퀘어 플러스 브라브라브라. 근데 플러스 브라브라브라는 R 4승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부터는 더 무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대빵이 된다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화식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마이너스 2x1
x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근사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배 a 스퀘어하고 x1, x2하고 r 스퀘어라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R의 6승이 아니라 R의 3승으로 나오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지금 계산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이것이 R의 6승으로 변화돼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 한 걸로.